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용 과장입니다. 휘발유 값에서부터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지난해부터 이런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이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조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경 조사역입니다. 조사장님, 우선 최근 이렇게 가파른 물가 오름세가 우리나라만의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주요 나라들은 어떤가요? 주요국 역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 대비 약 7.9%로 198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은 올해 1월 5.5%를 기록하며 199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유로 지역은 올해 2월 5.8%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도 주요국 대부분이 이전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사장님, 최근에 물가 상승은 과거에 비해 어떤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초만 하더라도 1%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연속으로 3%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물가 오름세와 함께 물가 상승 확산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물가 상승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 확산 지수라는 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물가 상승률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 확산 지수는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품목들 중 물가가 상승한 품목의 비중을 비교적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고려해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50을 기준으로 확산 지수가 이보다 클수록 물가가 상승한 품목의 비중이 하락한 품목의 비중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총지수의 물가 상승률이 높더라도 그게 한두 개의 특정 품목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면 물가 상승 확산 지수는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 확산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더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서 물가가 오르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장님께서 최근에 과거와는 다른 물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도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물가 상승세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 물가 급등기라고 하면 2008년도, 2011년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7%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4%를 기록할 정도로 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대니까 상승률 수치로 보면 과거 물가 급등기보다 지금이 다소 낮은 상태인데도 물가 확산 정도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품목에 광범위하게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물가 급등기와 달리 경기 회복 국면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보니까 근원 품목들의 물가 상승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근원 품목이라고 보고서에 보니까 있던데 근원 품목 뭔가요? 우선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 중에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축산물이나 석유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장마나 가뭄, 한파, 태풍 이런 기후 여건에 따라서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휘발유와 같은 석유류 가격도 원유 생산국의 공급이나 물류 여건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요. 네, 이처럼 외부 충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품목을 제외하여 산출한 물가를 근원물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 이렇게 두 가지를 주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집세, 외식, 공업제품,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근원 품목이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근원 품목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조사장님, 이런 근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근원 물가가 외부 충격에 대해 물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지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물가 변동성이 큰 품목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 이맘때쯤 일명 팥테크, 금파 등등 300% 이상 급등했던 대파 가격 이슈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작황이 안정되자 또 빠르게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에 포함되는 외식 품목의 경우에는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하락하지 않는 소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지금의 물가 상승이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비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근원 물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최근에 좀 안정적인 모습인가요? 네, 사실 비근원 품목의 물가 확산 지수를 보면 지난 12월 이후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이 역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근원 물가 상승세를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사님, 전반적으로 많은 품목들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품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외식 물가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9개 외식 품목 중 커피를 제외한 38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커피 가격까지 올랐어요. 결국 39개 외식 품목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3% 이상 오른 품목의 경우에도 최근 발표된 2월 통계를 보면 35개 정도로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조사장님, 그러면 외식 물가만 봤을 때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그 오름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에도 예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올해 1월에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1%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고요. 최근 발표된 2월에도 전월 대비로 0.9% 인상했는데 그런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휘발유 가격이나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재료비가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측면이 있고요. 또 백신 공급이 확대되고 방역 정책이 전환되면서 수요가 회복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식 물가 외에도 다른 품목들도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또 다른 품목을 또 하나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 가격도 상승 추세입니다. 내구재란 1년 이상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주로 고가의 상품을 말하는데요.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가구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승용차와 가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특히 지난 4, 4분기에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가구와 같은 내구재가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구재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공급 병목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카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글로벌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준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물류 지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공급 부족과 같은 이유로 글로벌 병목 형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내구재 가격은 물론 전 세계 주요국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병목 현상은 우리나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재 글로벌 병목 형상은 다양한 부문에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전반적인 부문의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세계 경제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병목 형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물가도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조사님,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양상이 앞으로의 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나요? 지금 하방 경직성이 큰 외식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형상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달 경제 전망 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큰 폭 상향 조정한 3.1%로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은 2%인데요. 이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경제 주체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물가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조사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 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